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선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힘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미군 사상자는 없었고 또 이란은 물러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대응 대신 추가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면전을 일축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증시 상승폭을 키웠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다시 썼고요. 또 반면에 유가는 WTI가 $60 아래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면전이라는 큰 악재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의 상황에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대응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해외 선물의 신에서 시황 분석해드리고요. 또 투자 전략도 알차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와 함께하는 1시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또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23153-2611, 023153-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할 해설위원 소개해드릴게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해설위원입니다. 네, 또 왔네요. 네, 앵커님. 또 오셨네요. 네, 앵커님이 크게 반기진 않는 것 같지만 오늘 또 말씀대로 이제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예. 네.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꺼낼 거예요. 이제 시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시황 관련해갖고 지금 유가 자체가 왜 이러한 현상 자체가 펼쳐졌는지.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겠죠. 뭐 미증시에 대한 고가 위치값이 어디에 저항대를 맞을지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시작에 앞서 뭐 유튜브 채팅에 상담을 남겨주시면은 네. 제가 계속 채팅방을 확인하니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상담이라든가 이제 종목별 포지션 전략 이런 부분 자세하게 남겨주시면은 그에 맞도록 상담을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양세동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지수 선물 상승 중이고요. 크루드 오일과 골드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32% 오름세입니다. 3,270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8% 올라가고 있습니다. 8,99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네, 어제 장에서도 크루드 오일이 크게 빠졌습니다.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는데요. $59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골드가 추세가 전환이 된 걸까요? 오늘도 0.58% 하락세 보이면서 $1,551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2% 강보합입니다. 1.1159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와는 또 다른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외신들은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소식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한 템포 쉬어가면서 세계 증시가 안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SCI의 전 세계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만 봐도 세계 투자자들이 얼마나 안도감을 내비쳤는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슈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죠.
일단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담화 내용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의 폭격에 대해서 미국인은 물론 이라크 사상자도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해줬습니다. 그러면서 Iran appears to be standing down 이렇게 이란이 물러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줬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꼭 이렇게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멘트를 한 번씩 날려주는 것 같은데요. 또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미국은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면서 다만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번성할 수 있는 새로운 합의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사 공격보다는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게 조금 담화가 부드럽게 이어졌는데요. 이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재선에 신경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었던 담화였습니다. 그럼 이 담화로 인해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다음 소식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상승폭을 확대했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장중에 경신했다고 합니다. 또 국제유가는 4% 이상씩 떨어졌는데요. WTI는 4.91% 떨어져 배럴당 59.61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4.15% 하락한 65.4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안전자산이 후퇴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빠르게 후퇴하면서 1주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안전자산인 스위스 프랑도 마찬가지로 미달러와 유로 대비 하락했습니다. 다만 이 금값은 온스당 1,544달러 80센트가량에 거래되면서 오름폭을 반납하긴 했으나 지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하기 전보다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 호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이 이란 사태에 대해서 완전히 안심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S&P 지수의 PSR, 주가 매출액 비율이 과거 인터넷 기업들이 실패하면서 급등한 시장에 거품이 빠졌던 이 닷컴 버블 사태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면서 현재 S&P 시장이 거품 붕괴 우려가 분석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네드 데이비스에 따르면 S&P 500의 12개월 추정 PSR은 지난 12월 31일 2.3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이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닷컴 버블 때는 PSR이 당시 2.14배까지 치솟았다고 하는데요. 이 PSR이 치솟은 이후에는 3개월 동안 투매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2.3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품 위험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 분석에서는 금리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는 채권 수익률이 한참 낮기 때문에 이 투자 자금이 예전보다 더 많이 증시로 흘러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추정 PSR 수치가 지금 2.3배 기록하면서 시장의 투매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S&P의 수익률이 미 국채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증시가 더 달릴 여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제이슨 라일리 월스트리트 저널 편집위원이 이 샌더스 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버니 샌더스 대통령에 대비하라라고 경고했는데요. 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에서 샌더스로 갈아타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버니 샌더스의 기부 금액이 트럼프의 4,600만 달러를 뒤이은 3,45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버니 샌더스 의원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는 미 증시가 대폭락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대선에 대한 변동성이 올해 제일 큰 이슈인 만큼 버니 샌더스의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의 무역협상 대표단이 미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소식인데요. 일전에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그 서명식이 다음 주 월요일로 앞당겨진 만큼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새로운 추가 관세를 폐지하고 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대량 확대하는 쪽으로 양측이 협의를 했었는데요. 더 자세한 합의 조건은 다음 주 서명식에서 공개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서명식에서
또 2단계 무역 협상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을지 그 점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외신 이슈들 정리해드리고요.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줄어들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트레이딩 하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양세동 해설위원님과 함께 매매 전략들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함께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세동 해설위원과 이제 함께 하도록 할 텐데, 자, 이제 시장의 불안감을 그동안에 계속 좀 안겨주던 이런 악재가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 양세동 해설위원님. 네. 자, 어제 이제 우리 시각으로 새벽 1시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사실 저도 어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꺼낼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좀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공격적인 말을 꺼낼 것인지, 약간의 이런 부드러운 말을 꺼낼 것인지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난리였어요. 네. 사실 실시간 검색어에도 뜰 정도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주요 포털 사이트에 네. 엄청나게 글이 올라왔었는데, 화두가 그거였죠. 이란이 이제 실제로 사상자를 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미국은 또 사상자가 없다고 하고, 그렇죠. 뭐가 진실이냐. 사실 외신 영상에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외신에 실제로 전쟁 같은 영상이 퍼졌지만은 게임 영상이 퍼지든가 이런 사태도 있었어요. 네. 이게 실제로 포격을 했다 안 했다에 대한 진위 여부 자체가 굉장히 측정되지 않은 상황 내에서 네, 네. 오늘 이제 트럼프의 언급이 있었던 거죠. 사상자는 없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상자는 없고 앞으로 원활하게 좀 진행하는, 사실 엄청난 지금 상황 자체는 네. 강경한 듯한 원래 태도에서 조금 뉘앙스가 바뀐 거예요. 네, 네. 완화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유가 자체가 급락하는 상황 자체가 좀 펼쳐졌는데, 네. 사실 이번 트럼프 관련해서 내용 자체는 주요 맹점 자체는 이제 안전자산 쪽과 이제 유가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런 부분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단발성 시황이라고 좀 언급을 많이 드렸던 점은 뭐냐면은 되게 이런 전쟁 같은 시황 자체는 단발적인 이슈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대한 뉴스 자체가 완화적으로 펼쳐진다면은 원위치로 회귀하는 현상 자체가 굉장히 많이 펼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화요일 날 들었던 부분 자체도 이제 당분간은 매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을 좀 집중을 했었던 부분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는 부분은 유가가 가장 거래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내드렸어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런 갑작스러운 내용 변경에 따라 급슈팅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갑작스럽게 또 이제 이제 네. 트럼프의 언급 하나로 또 이제 급락하는 회기 자체가 네. 좀 펼쳐졌던 게 맞는 거고, 지금 유가 자체가 어디까지 내려올까요 하면은 유가에 대한 위치값 자체를 좀 이따 살펴보는 시간 자세히 가질 거예요. 네,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단타성으로 좀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이 내려와 있어요. 시청자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65 포지션에서 WTI 기준으로 65달러 기준에서 지금 이제 거의 500T, 600T가량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막 잡고 어떻게 보면 버틴다. 이런 의미 자체는 굉장히 버리셔야 하는 마인드입니다. 어떻게 밑단에 이제 지지값 자체가 확연히 드러나는 위치값이 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단가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위치값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유가 관련해서 네. 자세하게 오늘 당일 포지션, 그리고 지지에 대한 포지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1시간 동안 좀 이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 한번 나눠봤는데, 자, 이제 오늘 미 증시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 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외신에서 전해 들었었죠. 과열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매출액 비율이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서 이제 앞으로도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미 증시 곧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
증시는 일단 장중에는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장 마감 직전에는 그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인 건지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이 외신을 좀 전하기 위해서는 PSR이라는 수치값이 어떤 기준으로 좀 나왔는지가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PSR이 어떤 위치값으로 나왔는지 한 이미지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펄하고 얘기하죠. 네. 이제 주식 관련해서 이제 주가 관련해 갖고 어떤 위치값에 있나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수치값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PSR 또한 이제 고점, 이제 주가가 이게 고점으로 평가돼 있냐, 저점으로 평가돼 있냐에 대한 효율성을 좀 따지기 위함이지 이걸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PSR에 대한 부분 자체가 외신에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맹점은 뭐냐면은 평균치 값 자체가 어느 정도에 형성돼 있고 그게 저평가돼 있냐 고평가돼 있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예시로 들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있고 뭐 나스닥 지수가 있는데 코스피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기준 퍼와 그리고 PSR 자체는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치 자체가 오히려 중요한 거고 지금 외신 다시 한번 이제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블 때보다 이제 버블닷컴 사태죠. 이제 정확히 한 20년 됐을 거예요. 이제 시기상으로 10년에 한 번 위험성 도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20년 전 사태 때보다 어떻게 보면은 PSR 수치값이 더 위험하다. 어떻게 보면 거품이 굉장히 많이 끼었다. 네.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건데 지금 차트 한번 보면서 더 네. 자세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8년도죠. 98년도 버블 사태 있었고 2008년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 차트 값으로는 98년도 사태를 좀 당길 수 없다 보니까 리먼을 좀 기준으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낮은 미 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S&P랑 나스닥에 대한 기준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2008년도 때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고 그리고 지금은 그 거품을 형성한 시기입니다. 네. 기준치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PSR을 보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제 기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신이 나왔기 때문에 이 외신에 대해서 고점 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이 기준치는 성립이 되질 않아요. 왜냐면은 이 버블에 대한 고점을 넘었다는 단가 자체가 이미 재작년부터 넘었기 때문에 크게 지금 말해봤자 의미 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버블에 대한 위치값을 좀 판단할 때 이런 부분은 고점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염두할 때 이런 부분을 쓰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큰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이제 98년도 그리고 2008년도 이때보다 수치값이 거품이 많이 꼈다는 거를 몇 달 전부터 외신적으로 알렸었어요. 네. 근데 지금 나와봤자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몇 달 전부터 외신에 대해서 PSR 수치값이 버블이 굉장히 끼고 있지만은 아직도 거품이 굉장히 끼는 단가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오히려 이런 거를 판단하기보다는 미중무역에 대한 앞으로 방향성으로 어떤 증시에 대한 랠리가 펼쳐질지 이 부분을 좀 더 포커스 맞추는 게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다음 외신이죠. 네. 이제 다음 외신을 보면서 미증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버블은 사실 지금에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런 버블 때문에 미증시가 무너질 거다 이런 걱정은 요거 때문에 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김성현 건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PSR 수치값으로 버블에 대한 단가, 네. 여기 고점이다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때부터 이 수치값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치값을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판단 자체로 이제 1, 2년 안에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으로만 판단하는 거지 네. 지금 상황에서 야 이제 고점이야 이런 부분을 판단할 만한 기준 자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치가 있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도 불과 20년 전을 기준치로 설명을 하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제가 화요일 날 나와서 얘기 드렸던 부분 자체는 앞으로 증시 자체가 이제 급하락 자체는
당분간 있을 수는 있어도 어. 빅쇼트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빅쇼트. 빅쇼트에 대한 기준 자체는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한 반토막 기준 이런 부분을 기대하지 말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했었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앞으로 증시에 대한 향후 방향성 자체가 큰 랠리성으로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선 전까지는 우상향에 대한 곡선 자체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저는 앞으로 최소 기준치를 3월 때 좀 어떻게 보면 본다면 최소 6개월 정도는 방향성 자체가 앞으로도 강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염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조금 센세이션한 말을 좀 이따 미증시에 할 때 좀 꺼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야 이제는 매도를 한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떤 기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미증시할 때 좀 설명을 드릴 테니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이따 나스닥 할 때 네. 정확한 저항에 대한 위치값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이슈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중국과 미국 양국 간의 1단계 무역 협상 서명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13일에 예정이 15일로 예정이 돼 있고 13일에 이제 중국 이 무역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잘 흘러갈까요? 좀 조용하게 이번에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이게 어렵죠.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잘 흘러갈지 안 흘러갈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시청자분들께 먼저 말씀드린 거는 네. 다음 주죠. 정확하게 한국 시간은 다음 주. 네. 이게 미증시의 핵심입니다. 시청자분들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기존에 나왔던 내용보다 조금이라도 내용 자체가 번복되거나 안 좋게 나왔을 경우는 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시청자분들 차트 잠깐만 보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볼게요. 계속 안 보고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미증시가 2달 동안 상승 랠리를 이끌어왔던 건 1차 합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자체가 굉장히 강했어요. 네. 1차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나왔고 미국과 중국 쪽에서 이거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지금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이루어진 거지. 그렇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에서 시청자분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상황 자체가 미 증시가 기업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런 증시에 대한 랠리 효과가 나온 게 아니다. 그쵸.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최근이죠. 이란 이슈 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봉상 기준으로서는 큰 변화는 없었어요. 네, 네. 유가에는 큰 타격을 받았겠지만 네. 미증시는 큰 타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갔어요. 또. 그죠. 단발성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순간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뛰는 현상 자체가 펼쳐졌는데 왜 이러한 현상 자체가 펼쳐지냐면은 다음 주에 있을 미중 무역에 대한 1차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부풀러 오른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내용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조금이라도 엎어질 시 증시에 대한 급락 자체는 기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기존 어떻게 보면 1차 합의에 대한 성과 자체가 어느 정도는 테두리 안이 나왔어요. 네. 시청자분들이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갑작스러운 내용에 대한 번복이라든가 그 부분이 있다면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거는 매수는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매수는 보면은 네, 매수 보면은 매수를 보면 큰일 납니다. 그때는. 근데 기준치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1차 합의에 대한 내용 자체가 근거가 다시 뒤집혔을 때입니다. 근데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있나요? 네,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렇게 합의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끈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합의에 대한 상대국이 중국이에요. 네. 세계 최대 강국에 대한 두 나라 자체가 합의점이 잘 이끌어서 성명을 그렇게 이끌어낼지 아직도 저는 의문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트레이딩에 대한 기반으로 본다면은 채널 박스의 상당 구간 자체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묘하게 이상하게 이제 날짜가 굉장히 겹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이제 미증시 할 때 차트 볼 때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항대를 어디로 좀 보면 될지 그 두 가지 요건 자체가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항대에 부딪힌다. 성명에 대한 조건 자체가 바뀐다.
그러면 오히려 매도에 대한 구간대를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는 높다. 이 전제 조건이 깔리는 겁니다. 자, 이따 나스닥 할 때 이 부분 네.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중 간의 무역 협상 1단계 서명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중동발 리스크가 시장의 악재로 떠올랐던 이 리스크가 좀 잠잠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도 이미 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오늘 상품별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크루드 오일부터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오일이 중동발 리스크에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다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어제 장에서 4%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 넘게 지금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60 아래에서 크루드 오일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양세동 해설위원은 크루드 오일 방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업앤다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보셨네요. 자, 크루드 오일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오늘 내용이 나왔는데 네. 매도를 보는 게 당연하겠죠. 뭐 당연한데 지금 위치값을 시청자분들이 보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옛날에 관망맨이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이게 노란색이었는데 이제 해외 선물의 신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 네. 관망맨이라고 한 이유 자체가 뭐였냐면은 이제 당일 포지션 자체가 제가 방송하는 시간대에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이 좀 전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도를 드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일단은 설명드릴 수 있는 위치값 자체가 지금 포지션에 대한 59.35 위치값을 가리키는데 네. 단가 자체가 추가로 백틱 하락에 대한 여유분은 있다는 부분을 깔고 싶어요. 백틱 하락에 대한 여유분. 오히려 시청자분들께서 조정에 대한 단가를 좀 보고 싶다 이러면은 58.30이죠. 정확히 이제 백틱 밑에 내려올 때까지는 웨이팅을 하셔야 됩니다. 매수에 대한 전략 자체를 한 번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판단 자체를 내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58.30 위치값, 58.30에서 504의 위치값에서 매수를 보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위치값에 대한 테스팅을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정에 대한 단가를 보는 게 오히려 이 상황에서 네.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전만 해더라도 뭐 이란과 미국의 뭐 전쟁 얘기, 뭐 폭격했다, 뭐 미국인을 사살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지만은 네. 지금 오늘 상황으로 다 엎어진 거예요. 오늘 상황으로. 근데 제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에 대한 초기라고 좀 얘기를 드리는데, 네. 보통 이제 전쟁 관련 얘기 나오면은 이거 원수준을 웬만하면 다 회개합니다. 단발성일 가능성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예, 높아요. 예. 제가 예시로 하나 들려드릴게요. 일전에 이제 유엔 기자단이 다 몰려 있을 때 이제 남북 간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을 때 북한의 대변인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미국을 네.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아예 기자단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골드가 폭등하고요. 그 다음날 다시 떨어졌습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진짜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전쟁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제 이슈가 크게 되질 못해요. 신이 말해서 이제 시황적인 부분을 측정할 때 이거는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공격, 폭격 이런 내용에 대한 자체는. 근데 장기적으로 흐르는 내용, 장기 추세에 대한 걸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지속에 대한 여부예요. 예시로 들면 통화 정책이 있겠죠. 통화 정책에 대한 그 기조가 급변하고 통화 정책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강한 임팩트가 강한 시황이죠. 뭐 테이퍼링을 앞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시황을 딱 꺼내버리는 순간은 그때는 밑도 끝도 없이 한 방향성으로 흐릅니다. 근데 이런 전쟁과 같은 이슈, 이런 부분은 대부분 원위치 회계값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불과 이제 트럼프가 어제 나오기 전, 오늘 어떻게 보면 발표하기 전 화요일날 매도에 대한 부분을 차라리 좀 고려하겠다 이런 부분을 꺼낸 게 단발성 시황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컸기 때문이라고 좀 염두를 해두고 싶어요. 단발성 시황이다. 되게 이런 상황 자체가 많이 펼쳐졌었거든요, 확률적으로.
근데 그 이란과 미국이 이제 갈등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뭐 전부터 있다가 네. 이제 잠잠하던 사이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미국은 이란에 이제 뭐 군사적인 대응보다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경제 제재를 추가적으로 더 가하는 건데 이 수위에 따라서 또 이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수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겠죠. 뭐 사실 근데 이란이 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건 자체 시황적인 분위기로 따진다면은 지금 이란 제재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했었는데 상황 자체가 미국은 풀지 않았다. 뭐 이게 조건이면은 이란을 쉽게 이제 풀어줄 리는 만무하겠죠. 상황적으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견하는 부분 자체는 뭐냐면은 이번 이란과 같은 사태는 금방 이번 이슈 이외에는 크게 불거질 상황은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차트 기반으로 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으니 네, 차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매도에 대한 포지션 자체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기준에 대한 추세대 자체가 정확히 쓰는 만큼 자, 59.70 위치 값에서 매도 포지션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손절은 57.90, 20틱 내외로 좀 트레이딩을 잡으시면 이거는 오버에 대한 포지션은 아닙니다. 오버를 보기에는 단가 자체가 굉장히 이미 나왔다는 네네. 점에서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점으로 한 차례만 보실 수 있다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이제 오버에 대한 포지션을 염두를 하신다면 백틱 밑에 값에서 오히려 위치 값을 좀 노리시는 게 차트 트레이딩 기반상 오히려 당위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58.30 위치값에서 50 위치값 사이에서 네. 매수에 대한 전략. 하지만 조정에 대한 위치값으로 60 위치대까지만 볼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펼쳐지는 만큼 이 부분을 염두하시고 그때 매수 포지션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크루드오일 59.70 선을 매도 전략을 좀 두셨고요. 자, 이렇게 좀 매도는 좀 짧게 보시고 좀 더 길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8.30선에 30에서 50선에 매수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튜브에서 저희 시청자께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란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란 제재 자체는 시장에 영향이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좀 주셨어요. 정확하게 일단은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란 제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자체가 있기 전에 이란 제재는 정말 큰 이슈였어요.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오펙 감사는 오히려 옵션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할 정도로 네. 이란 제재가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란 제재 자체가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았던 건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란 제재에 관련된 미국 쪽 입장도 그쵸? 이란 쪽 입장도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슈화 되지 않았을 네, 뿐이지 네. 잠정적인 어떻게 보면 이 상황 자체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요. 이란 제재를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근데 워낙 시황 자체가 번복 형태로 일어났다 보니까 지금 매수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58.30에서는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는 거고 이란 제재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어떻게 보면 시국이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제재를 안 하면 이상한 거겠죠. 그렇죠. 야, 너네 제재까지 풀어줄게. 이럴 리는 만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랠리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58.30 위치값에서 매수를 보라는 거며 네. 지금 단발성 이슈화로 인해 500T이 떨어졌기 때문에 데일리 트레이딩 자체는 매도 포지션 한 차례만 보라는 건 어떻게 59.70이죠. 59.70 위치값을 고수하는 이유가 네. 그 전략이 있어서입니다. 이 부분을 꼭 염두하시고 트레이딩 하시기 바래요. 지금 위치값 자체의 저항대를 보는 것 자체가 이제 하방에 대한 채널 구조에 대한 하방 지지대가 한 차례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평가드리는 위치값이니까 시청자분들도 한 번은 차트를 키시고 채널에 대한 구조를 한번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란 제재에 관한 내용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미국이 이제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추가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면서 전면전을 가능성을 좀 일축을 했죠. 그러면서 급등하던 유가 그리고 금의 이런 추세를 좀 멈춰 놓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개장을 했습니다. 증시 상황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지금 선물 시장 흐름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0.38% 오름세입니다. 3,27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상승폭 점점 키워갑니다. 0.79% 상승입니다. 9,01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오일입니다. 0.22% 하락세입니다. 59.48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시세입니다. 0.57% 하락세입니다. 1,551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07% 하락세입니다. 1.1150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미 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일단 3대 지수 오늘은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 흐름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왔는데요. 지수 선물 점점 더 상승폭 조금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일과 골드는 급등세 조금 주춤하는 모양이고요. 자, 오늘 미증시도 상승 출발을 했고요. 지수 선물도 좀 그런 흐름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저 오늘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지금 미증시 부분 다시 네.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네, 네. 하는데 오늘은 미증시 업앤다운 안 하나요? 그건 잠시 후에 저희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때 기회를 드릴게요. 네, 사실 오늘 네. 저는 포지션을 안 드시길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좀 획기적인 말을 꺼낼 예정이기 때문에 네. 시청자분들께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갖고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이제 다음 주 있을 어떻게 보면 성명서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보면 밀접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한 번은 보실만 하실 거예요. 야, 해외 선물의 시즌을 보기 잘했다. 네. 이런 내용 자체를 좀 담다니 아니, 오늘 대체 어떤 이야기를 꺼내시려고 오프닝 때부터 네.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심어주고 있는데 제가 저도 이상하게 기대가 되네요. 방송 욕심이 늘어가지고 좀 펌핑을 그러게요. 시키나 봐요, 상황 자체를. 근데 이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을 좀 포함을 시켜서 나스닥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한 게 미증시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거예요. 어디까지 갈까? 맞아요. 네. 근데 앞두고 있는 시황 자체의 근거도 그러고 일단 저항대에 한 차례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좀 이따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꺼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60초 후에 공개할 건가요? 네, 정확하게 이제 캐스터님의 어떻게 보면 시황 소식을 한 차례 듣고 네. 그다음 자세하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미증시와 관련한 이야기 오늘 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센터 나와주세요. 네, 현재 미 증시가 강하게 상승 출발하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55% 상승한 28,903포인트 지나고 있고 S&P 500 지수는 0.59% 상승한 3,271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은 0.88% 거의 1%가량 강하게 상승하면서 9,209선을 지키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이 3대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지 어제는 이 트럼프 연설의 이후에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최고치를 약간 터치하고 왔는데 오늘도 과연 그런 수치를 나타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뜬 속보에 따르면 US와 이란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150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에서는 이 AMD 주가가 2% 올랐는데요. 요즘 이 AMD가 굉장히 IT 섹터에서 이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IT 섹터가 굉장히 반도체 업황의 개선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예상치보다 하회한 9,000건이나 하회한 21만 4천 건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업자 수는 1년 반 만에 급증하면서 노동시장에 냉각됐다고 하는데요. 이 노동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조금 중요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다음 주에 조금 더 정확한 집계 수치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 지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오늘 뉴욕 증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양세동 해설위원과 조금 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계속 이 지수에 궁금증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데 지수 그럼 오늘 업앤다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지수 매도 보고 계세요. 지금 이걸 지금 오늘 노리고 계속 이 기대감을 좀 자.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시청자분들에게 네. 먼저 여기는 이제 스튜디오는 제 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왜 매도냐 이런 분위기인데 궁금해서 이제 좋은 양세동 거예요. 해설위원이 좀 너무 방송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이런 표정인데 자, 지금은 방송 욕심보다는 네. 저는 다음 주 이슈랑 좀 연관성을 짚고 싶어요, 사실. 이게 지금 상황상 어떻게 보면은 야, 쟤는 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요. 저는 근데 네. 제가 먼저 이제 전제 조건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일 포지션이 아닙니다. 네. 이건 이제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피디님, 당일 포지션이 아닙니다 하고서 자막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포지션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젠 네. 다음 주 있을 시황에 근접해서 여러분들이 좀 대기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 기준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 먼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채널에 대한 구조 형성 자체를 굉장히 판단을 좋아하는데 지금 같은 시국에 어떻게 보면 매수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밑단 추세를 그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어떻게 보면 상단에 대한 고점 평가 위치값을 굉장히 고려해야 될 시기가 맞음에는 불구합니다.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한 건 양세동 해설위원님 화요일 날 얘기하셨던 거는 증시가 앞으로 올해 계속 올라간다며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제가 말한 부분은 1년간 장기비 아닙니다. 이제 대선 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랠리에 대한 포커스 자체로 매도에 대한 랠리 포커스 자체가 다소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일봉입니다. 네. 자세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봉입니다. 이거는 2015년도부터 나열한 차트 기반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지금 상단에 대한 채널 구조 자체를 살펴보는데 지금 위치값 자체가 추가적으로 일봉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상승 랠리를 이끌 가능성은 높아요. 네. 근데 제가 매일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송 자체가 오늘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어. 지금은 시기 자체가 다음 주 시황에 대비했을 때 고점에 대한 평가가 다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 여건이 마련됐다. 여건이 마련됐다 이런 의미예요. 여건이 마련됐다. 네. 왜냐? 다음 주 13일부터 15일까지 류허 부총리가 이제 성명식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항대에 대해 부딪힐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조건 자체가 나왔어요. 자, 채널에 대한 상승 구조 자체를 본다면은 네. 지금 위치값 자체가 시청자분들이 판단해야 되실 게 자, 이제 9,070 값이에요. 9,070 값. 지금보다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네. 근데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땐 별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이런 거 기다릴 수 있어요. 일주일 뭐 선물 안 하면은 뭐 여러분들 안 죽습니다. 충분히 기다리실만 한 거예요. 2090에서 2100 사이, 이 사이값 기다리고 저항대 부딪히는지, 그리고 성명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엎어졌다. 그때부터 네. 매도 도전하는 거예요. 왜냐? 고점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번 달 고점에 대한. 왜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몇 달 동안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건 단순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시장 상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수에 대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중무역 자체가 예상보다 굉장히 우호적이고 호전적이고 상황적으로 합의 1차 합의 이런 부분에 부각됐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죠. 거고. 그 기대감에 이렇게 끌어온 거죠. 거품이죠. 거품의 거품을 또 발생시키는 거죠. 상황적으로. 근데 이게 성명서 때 엎어져 봐요. 내용 자체가. 그러면 한두 달 동안 이끌어졌던 거는 당연히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엎어지지 않으면? 엎어지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엎어지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근데 지금 위치값 자체가 매수를 볼 위치값, 시청자분들한테 얘기 딱 드릴게요. 네. 지금 김성현 앵커님이 딱 진짜 시청자의 의견으로 정확하게 한 거예요. 네. 지금 저를 야 그럼 엎어지면 어떡할 건데 안 엎어지면 어떡할 건데 이런 네, 얘기를 꺼내는 것 그럴 가능성도 같은데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전제 조건은 지금 시장이 위치값을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매수로 추격성으로 완전 가는 스타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오히려 반대적인 시황이 연출됐을 때 그거에 대한 해답을 노리는 게 이상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 현 시장 자체, 동그라미 친 부분 자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여부 자체를 먼저 측정해야겠죠. 1차 합의 한 대잖아요. 1차 합의 한 대잖아요. 네. 그리고 우호적으로 나간대잖아. 그러니까 거품이 또 상승 랠리를 이끌었던 거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건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 자체가 만약에 내용이 엎어진다면 이거는 2달 전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럼 오히려 이제 상품에 대한 손익비 구성을 판단을 할 때 네. 손절에 대한 위척값, 밑절에 대한 위치값을 고려한다면은 손익비에 대한 구성 단가를 하기에는 내용이 엎어지는 걸 시청자분들이 그냥 기다리시는 게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준치를 정확히 설명하면은 9,070값 자체가 오기를 한 번을 기다리고 그리고 내용이 엎어지길 기다려라 이거예요. 내용 엎어지면 그때 매도값 들어도 늦지 않는다예요. 왜냐? 하락에 대한 조정 추세로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손익비 구성하기가 오히려 단가 자체가 그게 구성이 좋다는 겁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근데 지금 매수 포지션을 추가로 더 볼까요? 이러면 손익비 네. 구성하는 게 굉장히 짧은 거예요. 손절 위치값도 그쵸.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그러면은 이 부분이 고점 평가인지 저점 평가인지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기준 근거 시황 자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13일에서 15일 성명이 있다는데 뭐 한다고 지금 얼마 먹겠다고 지금 추세 똑같이 잡고 올라가는 거 먹겠냐는 거예요. 손익비 구성되는 단가부터 도전하는 게 지금 미 증시의 타이밍이다. 이게 제 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손익비 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고, 일단 오늘 이 관점은 아니고 다음 주의 상황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상황 좀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고 그때 이렇게 저희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미중 무역 협상까지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자, 저희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오늘 골드만 간략하게 업앤다운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골드 급등하는 추세가 지금 좀 꺾였는데 업앤다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관망이네요. 드디어 나왔네요. 오늘의 관망. 자, 골드는 어떻게 볼까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예.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드리지만은 이제 뭐 관망을 드니까 드디어 나왔네요라는 표현이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관망이란. 근데 지금 골드 자체가 꺼진 것도 이제 네.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판단드리고요. 사실 이제 골드는 저보다 잘하는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죠. 네. 뭐 이번 주 강연에 일정이 좀 잡혀 있는데 네. 본의 아니게 이제 제가 오늘은 해설위원은 좀 나왔지만 그때는 좀 MC로 좀 도전을 할까 합니다. 네, 네. 강연에 대한 부분 제가 MC로 어떻게 보면 이 네 분에 대해서 강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 때 굉장한 실적을 내신 분들이죠. 그렇죠. 이제 쉬지 않고 수익을 내신 분들 위주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셨나 자세한 전략 자체를 내보낼 테니 강연에 많은 참석 바라며 뭐 상품이 있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그러네요. 1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와 이거 진짜 화장품 세트를 진짜 드립니다. 시청자분들 드리니까 많이 구경들 해주시고 네.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이제 사은품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드리는 시간 가지니까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트레이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강연의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1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주신 양세동 해설위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양세동 해설위원과 1시간 동안 여러분께 정말 많은 정보들,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시는 자본시장통화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회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Of all the things that you would change, but it was just a dream.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